사건이 많아서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 그런데 일단 신고는 해볼게. 이 말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일단 신고는 해볼게.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판심이들. 어제 뉴스 봤어? 지하철 성추행범을 누명을 쓴 남성이 무죄였는데 무죄 이유가 진짜 황당해. 탑승칸이 달랐대. 한마디로 한 명은 4-1에 타 있고 한 명은 3-3에 타 있는데 3-3 사람이 Z야? 팔 뻗어갖고 4-1에 있는 여자는 만지게? 그런데 변호사가 경찰이 증거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 조작까지 했을까? 좀 더 꼼꼼히 보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 남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1심 재판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자세히 살펴보자 한번.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1년 8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JTBC 사건 반장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썼다가 2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했어. A씨는 23년 3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탑승해서 강남역에서 내렸는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당신이 지하철 객실 안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3회 정도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락을 받았대. A씨는 처음엔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정식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됐대. 기소가 뭐냐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경찰이 혐의가 없는데 이런 불송치 결정을 해. 혐의가 있네? 그럼 검찰로 보내. 검찰이 본 다음에 기소는 재판에 보낸다는 거고 불기소는 재판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야. 이 남성은 검사도 기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재판을 갔어. 재판에 가면 결국 판사를 만나게 되는 거야. 경찰은 지하철 역삼역 CCTV 분석 결과 8시 27분쯤 역삼역에 도착한 외선 열차 4-1칸에서 피해자가 하차하는 것을 확인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열차 칸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A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이유야. 그런데 재판 결과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 첫 번째 이유는 A씨가 있던 곳은 4-1번 칸이 아니라 3-3 칸이었다는 거야. 피의자와 피고인이 있었던 칸이 달랐다는 거야. 두 번째 이유는 CCTV에서 지목됐던 피해자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의를 덮는 카키색 점퍼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하의를 안 덮는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법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사진 속 피해 여성은 제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해서 검사와 판사 모두 당황해했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사건은 지하철 탑승칸이 달랐다는 이 명백한 사정, 두 번째로는 피해자를 잘못 지적했다는 명백한 사정, 추후에 CCTV로 밝혀졌잖아. 그런데 만약 이런 CCTV가 없었다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칸에 탔지만 다른 칸에 탔다는 점을 입증해줄 CCTV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는 만약에 같은 탑승칸에 탔는데 A씨가 실제 여성을 만진 사실이 없는데 여성은 나를 만진 남성이 맞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A씨 입장에서 안 만진 걸 부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 판심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 판심 의뢰인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자기는 지하철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보이스피싱 전화인 줄 알았대. 우리도 이 사건이 기소가 됐고 1심을 진행을 했는데 법정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직접 진행을 했거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해당 객차 내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손등 부위로 음부 부위를 수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나를 추행했다. 같은 지하철 칸에 탑승도 했고 피해자는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CCTV도 없어. 우리 판심 사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의뢰인은 자기는 안 했대. 근데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우리 판심에서 이 사건 무죄를 받았어. 정말 말 대 말로 이겨서. 첫 번째로 피해자는 몸을 반대로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음부 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아 고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잖아. 만원 지하철 내부에서 피고인과 밀착하여 탑승한 피해자의 다리 쪽에 서류 가방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 피해자가 몸을 틀면 지하철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서류 가방이 피해자 다리를 따라 움직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나는 관성의 법칙을 어길 거야? 지하철이 일로 가서 몸이 일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반대로 막 말이 안 되잖아. 이미 기분이 나빴던 피해자가 이를 의도적인 추적으로 오해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그리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시 손이 음부에 닿는 느낌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피고인의 손을 정확히 본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 판심에서 뭐를 증거로 제시했었냐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확보해서 우리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 지인들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성추행 비슷하게 당한 기분인데 애매하다. 긴가민가 했는데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 사람이 많아서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다. 그런데 일단 신고는 해볼게. 이 말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일단 신고는 해볼게. 이거는 우리 판심이 바로 어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야. 우리 판심 사건은 사건 반장 사건보다 난이도가 만 배는 어려웠다고 생각해. 사건 반장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른 열차 칸에 탔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라고 지목한 CCTV 피해자도 본인이 아니래. 우리 사건은 그런 거 없어. 피해자는 저 남자가 내 음부를 파고들면서 만졌다고 했고 우리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 정말 말싸움한 거야. 피해자가 지인들한테 성추행 당한 것 같다. 성추행 직후로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 들이대면서 판사가 유죄의 증거로 봐버릴 수도 있다. 성추행 당한 것 같으니까 성추행 당한 것 같다. 긴가민가 했다. 이렇게 보내버린 거 아니냐. 이건 오히려 유죄의 증거다. 판사가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 진짜 완전히 말밖에 없는 상황에서 카톡도 무죄의 증거다. 이렇게 안 했다. 안 만졌다. 부존재를 증명해 나가는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던 거야. 우리 판심은 결국 무죄를 받아냈지만 전국에 수많은 억울한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몰린 사람들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 두 개 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이제 연락을 받은 상황인 건데 만약에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염두에 두고 지하철 타거든요. 맞아.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손을 항상 이렇게 위에 올려두고 타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이나 변호사님 연락해서 맞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심을 기억해 놓고 바로 판심에 전화를 해야지. 우리 김한솔 변호사님 출동하실 거야. 근데 그럴 때는 변호사가 가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그 상황에서 즉시 목격자도 확보할 수 있고 피해자가 어떻게 됐냐 정황을 좀 더 확실하게 따져볼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을 훨씬 더 입증하기가 쉬운 게 피해자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히려 바로 신고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착오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피해자는 자기가 누군가한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면 내가 잘못 봤다. 이 사람인 것 같아라고 수정할 수도 있고 바로 CCTV를 봐서 이게 뭔가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고 열차 안에 CCTV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 열차 안에 CCTV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재현을 하고 설명을 해서 오해를 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가 가서 CCTV를 보자. 어떻게 됐냐? 둘이 탄 시각은 어떻게 되냐? 사항은 어떻게 됐냐? 재현을 했냐? 이렇게 하면 사실 오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는 피해자랑 빨리 오해를 푸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판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한테 전화하잖아. 교통사고 나도 전화하거든. 실제로 인천 직원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변호사님 내가 출근하지 말고 바로 저기부터 가. 왜냐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거든. 우리 직원이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연락하자 이래놓고 왔는데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야 출근하지 말고 빨리 지금 경찰서부터 가 이래서 보냈거든. 실제로 뺑소니로 입건이 안 됐고 상대방 할머니가 자기가 오해했다 그래서 잘 무마된 경우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빠른 변호사 선임은 상대방도 이거 사건이 커지네?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내가 애매한데 함부로 애매한 사람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변호사가 이쪽도 오면 사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건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나? 애먼 사람 잡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을 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해. 한심이들 내가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에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수원이 포함된 경기 남부청 전역에 있는 현직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직접 하고 있어. 이렇게 성범죄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수사관님들이 이 성범죄 사건의 애매한 부분이가 자기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강사인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우리 판심 사건처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안 했다고 주장을 해내야만 하는 이 어려운 지하철 강제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꼭 판심으로 와줘. 내가 판사를 하다가 이 변호사를 해보니까 있잖아. 이거 진짜 판사할 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 판사는 법대에서 고작 2, 3분, 길어도 5분도 피고인이랑 대화 안 하거든. 나머지 시간들은 증인신문 이런 거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런 거야. 우린 처리해야 될 사건이 많고 사건의 적체도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부정일 수 있잖아. 10분에 3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증인신문 시간 정해져 있지, 피고인 신문 시간 정해져 있지. 이 와중에 피고인이랑 오래 대화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나는 우리 판심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이랑 적어도 2-3시간 중간중간 미팅까지 하면 뭐 10시간도 넘게 의뢰인이랑만 대화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과 사람의 대화고 나는 정말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했었잖아. 알게 되거든. 이거 진짜 무죄구나. 진짜 억울하겠다. 판사도 이 피고인의 말을 찬찬히 시간을 내서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거든. 나는 알아.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법 현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오늘도 우리나라의 억울한 남성들 힘내고 몰리지 말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에 애매한 여성들 있잖아. 일단 신고부터 해볼게. 이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상대가 내 아빠일 수도, 내 남동생일 수도 있어. 한심이들 주말 잘 보내.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